종전 선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은 밑도 끝도 없이 종전을 말하고 있고 여전히 미제의 식민사관이 의식을 지배하는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보수는 참 안타깝습니다. 사기 탄핵을 시작으로 문재인의 도둑질과 부정선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실제 수명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선동성 기사의 심장 박동수가 잠시도 가라앉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수는 종전 선언을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당연히 종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보수는 없겠지만 얼마든지 종전이 선언될 수 있다라는 말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또 이런 주제를 다룰 때는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하겠죠? 경각심 제고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혈관이 터질 듯 뛰고 있는 보수의 심장 건강을 좀 염려해 주세요. 단순히 분위기가 묘하다고 해서 간만으로 예측하는 것은 영향받을 보수층이 적든 많든 보수를 절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정치에서 멀어지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아쉬운 이 엄중한 시국에 말입니다.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는 하나로 묶이는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 절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상징성까지 고려해서 판단되겠지만 종전선언은 오로지 현실적인 문제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종전선언은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수순이죠. 이걸 위해서 좌파가 반미로 선동하는 겁니다. 종전이 선언되면 유엔사는 유지 명분을 잃게 됩니다. 유엔사를 관할하는 것은 유엔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이름만 유엔일 뿐 실제로는 유엔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종전선언의 주체가 미국이잖아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종전이 선언되더라도 유엔사는 유지한다. 하지만 이건 미국 생각일 뿐인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종전이 선언되었으니 유엔사는 필요 없다라는 좌파의 선동이 시작될 것이며 배후에는 중공과 북한이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반미 선동이 시작되겠죠. 여기서 반미 선동이란 단순한 선동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종전 선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일부 보수 유튜버나 지식인이라는 작자들이 밑도 끝도 없이 종전이 선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미국 정가에서 종전 이야기가 나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근거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겠지만 근거 없습니다. 미국 정가에서 주기적으로 종전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문재인이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전시작전지휘권 전환 그리고 종전선언 등등 문재인 정권이 막대한 돈을 펑펑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문재인 정권의 뒷돈을 받은 작자들이 돈값하느라 종전을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정권 바뀌면 반드시 파헤쳐서 간첩죄로 처벌해야 하는 겁니다. 내란죄 적용도 가능하겠군요. 어쨌든 종전이 선언되면 유엔사 해체가 다음 목표가 되고 그 다음은 주한미군 철수겠죠? 계속 좌파 정권이라면 역시나 막대한 뒷돈으로 선동 소재를 만들겠군요. 다 혈세인데 말입니다. 국민 혈세로 국가와 국민을 정령 죽이고야 말겠다는 것이 좌파의 실체입니다. 다행히도 다 헛돈 쓰는 겁니다. 종전이 선언되기 위해서는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선 해결되어야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종전 선언이 초래할 수 있는 모든 돌발 변수에 대하여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돌발 변수들이 미국의 동북아 지분을 축소해서는 안 되며 인도 태평양 방어선에 어떤 위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 정치를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종전은 논의할 필요도 없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정권의 정치 성향에 따라 친미와 친중이 갈리는 한국 정치판을 신뢰할 만큼 미국이 허술하지 않으니까요. 둘째, 그럼에도 종전이 선언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미처 생각지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고도 가정해 봅시다. 미국으로서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겠죠? 한국이 스스로 체제를 지킬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한국의 집권 세력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아프간의 실패가 좋은 교훈이 되었겠죠? 즉, 종전선언이 종중종북에 이용되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미국이 대만과 한국 중 어쩔 수 없이 한 곳을 포기해야 한다면 어디일까요? 장담하건대 대만입니다. 대만은 중공에 넘어가더라도 해역을 통제하는 것으로 어떻게든 대응 수단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이 전면에 노출되겠죠? 중공이 북한의 원산이나 문천에 군항이라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삿포로와 마주하는 곳이 사할린의 남단 유즈노 사할린스크라는 곳입니다. 여기 해협을 통과하면 곧장 북태평양입니다. 일본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태평양이 열리죠. 통행권에 러시아가 개입할 여지가 대단히 큽니다. 북동유럽도 모자라서 극동에서까지 러시아의 지분이 엄청나게 증가하겠군요. 만약 러시아까지 남하에서 북한의 군항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의 역사를 관통하는 한 가지 이슈는 얼지 않는 항구 즉 부동항입니다. 그냥 있을 리가 없겠죠. 이 상황을 딱 한 줄로 정리하면 미국의 패권 상실입니다. 세계에서 에너지 자원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곳, 현금이 가장 많이 도는 곳, 극동입니다. 단순히 동북아 패권 하나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종전선언 가능할 리가 없죠? 그럼 어떤 경우에 종전선언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집권하는 경우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정도는 되어야 통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진짜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지도자는 미국을 멀리하지 않으니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 정부가 평화 국어를 통한 북한과의 공존이 아니라 북한을 복속하는 통일을 강력히 추진하는 정도의 신뢰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이게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바로 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고 또 미국과의 동맹이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주적 중 하나는 분명 북한입니다만 중공이 있으므로 북한이 주적이죠. 중공이 없거나 중공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도 못했을 것이며 설령 다수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더라도 진즉 소멸당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최우선 주적은 중공입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중공의 문제는 뭘까요? 공산주의, 시진핑, 일당 독재? 아닙니다. 중공의 패권 도전이 문제입니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던 일본이 패권에 도전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미국의 목적이 뚜렷해지죠? 냉전의 원인이 이념 대립일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이 100을 가졌고 중공이 80을 가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미국이 중공에서 50을 뺏어서 30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공은 30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국은 150을 가졌네요? 중공이 계속해서 패권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고작 5밖에 가지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더는 패권을 위협받지 않는 미국이라면 네, 그깟 한반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공이 미국은 위협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엔 여전히 너무나도 벅찬 상대일 때 미국이 없으면 어쩌죠? 정말 아찔하죠? 이래서 평화로울 때 우리가 먹고 살 만할 때 미국과의 의리를 진득하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든든한 미국의 편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지도자를 선택할 때 친미와 반중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서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국힘당은 빵점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보수의 표를 받아먹고 사는 정당이 미국과 이토록 철저하게 단절되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무도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국힘당은 해체당하는 게 마땅합니다. 아직은 종전의 때가 아닙니다. 빨갱이 정권이 임기 말임을 고려하면 더더욱 아니죠. 그러니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종전을 우려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혹시 모를 미국의 공백을 우려하는 것이라면 문재인 정권의 대미 로비에 대응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힘당이 대표단을 꾸려야죠. 이 자체도 대선에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선 기간 내내 미국 정가를 들쑤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국힘당이 유발하는 미국발 이슈를 만들어야 합니다. 요소수 사태가 대장동 게이트를 덮는 모양새죠. 똑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종전선언 이슈를 완전히 덮어버려야 합니다. 중공이 반드시 개입할 부정선거 대응수단으로도 대단히 훌륭한 전략입니다. 미국 가서 대선에서 경쟁하는 상대 후보가 얼마나 후레자식인지 시원하게 질러버려도 이를 두고 국격 운운할 국민은 좌파 외엔 없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조건인가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미국이 인정, 소통, 교류할 만한 시민 조직이 없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의 후원을 받던 탈북자 지원 단체들이 있기는 했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 대부분 심각한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국힘당이 방치한 탓이죠. 우리는 조금 더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중공이 몰락한 이후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버릴 방법은 우리나라가 패권국이 되는 것뿐인데요. 하나도 가능성이 없죠. 그렇다면 설령 모든 안보 위협이 제거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동행은 필수인 겁니다. 함께해서 국가와 국민의 이론데 이걸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페이스북에 쓰는 글 한 줄, 포털에 댓글 하나, 이런 게 결코 소소하거나 미미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정보기관이나 대사관을 이용해서 방대한 정보를 모으고 가공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힘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우리와 같은 개인이 다수일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국가가 하지 않고 우리를 대표한다는 정치가 하지 않으니 우리라도 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동행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해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동행이 왜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말해야 합니다. 이보다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을 거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애국이 별거 있나요? 세계에서 가장 힘센 놈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게 곧 애국입니다. 힘도 센데 자유민주주의로 자유까지 보장하는 파트너라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서라도 함께 가야죠.